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대 의대는 아마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작년, 재작년, 그전서부터 계속 의예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빠뜨렸던 대학, 대표적인 대학이 제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올해는 나름대로는 좀 충실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이제 빠뜨리는 대학들 없이 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대학씩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대학의 입시의 결과 또는 내신 성적 이것만 가지고 대학의 원서 지원을 결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 분석을 해야만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학씩 한 대학씩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2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아요. 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많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들이 그 대학만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미반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대학이나 막 원서를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2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얘네는 과연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원 지역은 한림대, 연세대, 미래, 강원대, 카톨릭, 관동대고,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질 때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방의 주요 대학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 그 밑에 대학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의대 지원의 모든 원서 지원은 상향이다. 우리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지만 사실상 대부분 다 상향이고,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고 아무리 학생부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의대 구간은 어차피 다 상향이고, 제일 중요한 점은 나의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서 합격 가능한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실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지만, 우리는 상위권 대학으로의 분석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지만, 지방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대학들을 원서를 쓸 때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 경쟁률, 이것만 보고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내신 성적을 인터넷상에다 올리고, 이 성적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대학 결정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수시는 정시가 아니다. 또 정시도 실제 데이터만으로 원서를 쓸 수 없다. 보여지는 데이터는 그냥 하나의 허상일 뿐인 거예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우리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원 지역에 한림대, 연세대, 미래, 강원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있고, 가장 관심을 갖는 대학은 한림대학교, 연세대, 미래지만 지난 시간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강원대학교 설명을 드리면 모든 대학 설명을 드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도 설명을 드렸고, 충청권의 대학들도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또 다시 업데이트 돼야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오늘 설명을 드린 얘기는 첫 번째는 강원대학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강원대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을지대학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후로도 부족한 대학들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대학교 모집 인원은 전체가 49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의대 구간 중에서 모집 인원이 비교적 상당히 적은 학교에 해당이 되고, 강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2에서 9명을 선발합니다. 바로 저 전형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10명을 뽑기 때문에 강원 지역인재 전형이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시점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14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저소득에서 1명을 선발하고요. 정시에서는 15명을 선발해서 총 49명의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고, 2025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2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거든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특히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의대 원서 쓸 때 마지막에 꼭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를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대비. 거기에 따른 원서 지원을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의 원서를 학생들이 쓰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기타 여러 대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강원대학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기 때문이다. 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4배수여요.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전년도가 1단계 3배수였는데 올해부터 1단계 4배수고,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이전에는 30%, 2024학년도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로 반영 비율이 늘었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의 30%, 전공 역량의 25%를 가지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 그 다음에 면접일은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고 약간의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해서 10분 정도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과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이고 10분 정도의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미반영하고 있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인데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9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171명, 경쟁률이 약 19대 1이니까 사실 그렇게 높지 않죠. 강원대학은 어찌 보면 약간 학생들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강원대 말고도 많죠. 아시는 것처럼 충북대학교도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고, 건양대학교도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전형이 있고, 경희대학교 또는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등등등이 보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전형들의 경쟁률이 매우 높은데, 거기에 비해 강원대학교는 경쟁률이 낮다. 19대 1 정도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후보 순위는 7번, 충원율이 약 77.7%,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학생부의 평균 성적이 1.75예요. 전년도하고 바뀐 점은 그 전년도의 평균 성적은 1.18이었는데 2023학년도에 학생부 평균 성적이 1.75, 70%가 1.51, 그 다음에 최저의 성적은 무려 4.14의 낮은 학생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밀도 있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10명이고요. 학생부 교과 100%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부의 반영 방법을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는 거죠. 반영 교과별 전체를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과목별 성취도 기준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고, 가산점 최대 점수는 1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도하고 바뀐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에 변경되는 사항들 중에 첫 번째를 꼽아라 라고 말하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년도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과탐 1, 과탐 2, 중 수학과 과탐을 한 과목을 필수로 반영하여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다가 영어 2등급을 반영을 했어요. 영어 2등급을. 이러다 보면 이 수능 최저가 올해보다 높다 낮다를 떠나서 이 수능 체제에 적합한 학생들이 원서를 써야만 하기 때문에 보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동일 과목에 원, 투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학 1, 화학 2, 물리 1, 물리 2를 신청하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원하시면. 자, 올해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영역 중에 세 개 영역 등급 합이 5. 결국은 세 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좀 낮은 구간에 두고 있어요. 대학들이 의과대학이 상위 대학이 아니라 좀 중하위권의 대학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학생부 교과로 갈 거냐, 학생부 내신 중심으로 갈 거냐, 수능 체제 중심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상위권 대학은 높은 수능 체제에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하지만 중하위권의 대학으로 가면 내신 성적이 높거나 수능 체제가 높거나, 지금 강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낮추고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겠다는 의도로 보여지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의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10명 모집에 17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7.20. 그리고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43.6%.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22학년도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33.3%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꽤나 높다.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높아지면 내신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1.07, 1.1, 1.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보여지는데, 항상 아실 점은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뭐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냐라고 하면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원서를 쓴다는 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강원대학교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1.07, 1.11, 1.13이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반영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쓰기를 주저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2에 못 미치는 분들은 강원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냐? 20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하락하게 될 거고, 경쟁률이 하락하면 그 인원 안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고, 그러면 결국 입시의 내신 성적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023학년도에 내신 성적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높으니까 원서를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도 원서 지원을 기피하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수능 체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경쟁률이 낮아지면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나 충족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그 수가 줄어들면 결국은 1단계 합격 이후에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강원대학교는 전년도보다 2024학년도가 원서 지원에는 조금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원대학교 학생부 고교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에는 15명, 올해는 14명을 선발하게 되고 학생부 반영하는 방법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마찬가지로 변경되어졌습니다. 변경되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가 한 단계 낮죠. 3개 영역 등급 합이 6에 과탐 하나를 반영해요. 수능 최저는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가장 낮은 정도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겠죠. 자, 입시 결과를 보면 2023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13명일 때 지원 인원이 144명, 경쟁률은 10.29,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높죠. 41.6%. 그 다음에 후보자가 14명, 100%의 충원율이고 합격생의 내신 성적으로 보니까 1.18, 1.16, 1.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높습니다. 내신 성적이 높은 이유는 수능 체제가 낮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2024학년도에 내신 성적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다르게. 왜? 이거는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다시 말하면 강원 지역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시는 분들이거나 강원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강원대, 그렇지 않으면 카톨릭 관동대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 4개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학교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는 다르게
입시와 결과 상관없이 어차피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수밖에 없고 내신 성적은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2 수능 최저 미반영 9명 뽑는데 물론 서류하고 면접도 보긴 하지만 과연 도대체 서류평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지막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4.14의 내신 성적이 나왔냐 보는데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줄었죠? 그쵸? 아시는 것처럼 수상영역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봉사활동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독서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되고 또 자율동아리는 다 없어지고 또 자기소개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서류평가의 항목을 3개 항목으로 바꿨죠. 4개에서 3개로. 그런데 강원대학교는 4개 항목을 유지하고 있어요. 4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의 30%의 비중을 두고 있고 전공 적합성의 25%, 그 다음에 인성에다가 24%, 발전 가능성의 21%를 보고 있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묶어서 공동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강원대는 4개 항목을 두고 있다는 얘기고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은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업에 대한 호기심과 열의가 높고 우수한 학업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 분야의 학업에 대한 목표와 관심사가 명확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 의지를 지닌 인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기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학교 서류평가의 특이한 점은 4개 항목으로 평가한다는 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은 다 3개로 보는데 그 4개 항목들이라면 추가되는 내용이 바로 공동체로 묶지 않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나누어서 4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이게 특징으로 봅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강원대학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를 봅시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다르죠.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1번,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CAU 융합형, 그 다음에 탐구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인데 일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면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과학고 학생들이거나 영재고 학생들이거나 본인이 다니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의 학업적 우수성이 뛰어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요 정도까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보통 누가 씁니까?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보통 누가 씁니까? 그럼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과학고 학생들이거나 좀 명문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쓴다. 물론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 강원대, 충북대 이런 학교들은 어떤 대학으로 보냐면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그래서 지점적으로 볼 때 인하대학교 밑과 인하대학교 위로 구분지어서 놓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하대학교가 예전과 다르게 입시의 결과를 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좀 모호하죠. 이 정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2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1234야. 그리고 1.145야. 1.14나 1.15라고 합시다. 나는 학생부에 비교과의 역량이 있고 학생부에 우수성이 있고 누가 봐도 나의 학생부는 야 너는 의대에 딱 맞춰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의 원서를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에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자사고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전형이라면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미래인재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교과 역량, 학생부의 종합적 경쟁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면 그럼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선호할 만한 구간이죠. 왜? 일반고 학생이 수능체제를 미충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능체제가 없는 대학의 원서를 쓰지만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인하대 등이 사실상 대부분 자사고나 학업적 배경과 역량이 우수한 명문고 학생들 중심의 전형이라면 사실은 쓸데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2에 대한 정체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학교처럼 의대들 중에서 중위권 조금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교과 성적을 선택할 것인가, 수능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버리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택하려는 경우들이 많죠.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충남대학교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나 계명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좀 높은 구간이고 수능 체제가 비교적 낮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3, 4, 3, 5 정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으면 가톨릭 관동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조선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가 대표적이고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는 조선대학교와 더불어 세계 영역 등급학 5를 반영하니까 수능 체제가 낮아요. 수능 체제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2023학년도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의 결과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다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는 낮다 높다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9월에 학생들이 의대의 원서를 쓸 때 수능 최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3, 4 정도를 요구하는 수능 최저다. 나는 9월에 3, 5를 맞았다. 그렇다고 해서 3, 4를 못 쓰나? 그렇지 않죠. 3, 5 정도 맞은 학생은 그러죠. 아, 2달 남았으니까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면 3, 4 맞을 수 있어. 또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할 수 있어. 난 믿어.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차피 나는 의대를 갈 거야. 떨어져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큰 장애가 되지 못해요. 제일 원서 지원에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장애는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2023학년도 교과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강원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2024학년도에 강원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은 다르다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3.6의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고 전체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되어지긴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특히 강원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보시는 것처럼 2개 정도 대학밖에 없어요. 4개 대학 중에서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와 카톨릭 관동대학교 2개 대학만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 지역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북도 지역이든 충청 지역이든 경상남도 북도 울산 등등 모든 지역은 대부분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자사고, 과학고로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인재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지면서 학생의 유형들에 맞게끔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과 교과로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강원 지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가톨릭 관동대학교나 아니면 강원대학교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할 거고 강원 지역의 자사고나 강원 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겠죠.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과 학생부 교과 지역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입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점들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21, 2022, 2023학년도 보시게 되어지는데 9명 모집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19대1, 24대1, 19대1이니까 요 점도 주목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점이 주목할 수 있냐면
강원 지역이라는 지역이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원서를 쓰게 될 때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 의대 그러면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강원 지역이에요. 강원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학교는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지역이 충청, 충남, 충청남도나 북도. 그 다음 지역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지역들 중에 하나가 강원 지역의 카톨릭 관동대학교. 가면 강원 지역의 강원대학교는 관심이 좀 적어요. 이게 뭐 강원대학교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에 조금 더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이 강원대학교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 좋잖아요. 모집 인원 9명, 수능 최저 미반영, 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안 높죠. 19대 1이나 24대 1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요. 그리고 충원율은 77%의 충원율이나 33%의 충원율이 나오니까 나쁘지 않아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2023학년도에 평균 성적이 1.75야. 그 다음에 최저가 4.14야. 이런 내신 성적은 정말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그죠? 1.7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이 합류되어지는 지점이긴 하지만 성적이 뒤쪽으로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 밀려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약간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의 변화,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2022년도의 결과를 보면 1.18, 그 다음에 1.77이니까 내신 성적의 폭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원대학교의 자사고 학생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사실 강원대학교 의대가 높은 의대고 좋은 의대는 맞지만, 강원대 의대가 성균관대 의대, 한양대 의대, 경희대학교 의대 또는 서울대 의대보다 좋은 의대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명문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사실 최상위권의 명문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대부분 다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원 지역에서도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에 원서를 썼을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원서 지원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반고 학생들과 학력 격차가 크지 않은 학생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아, 강원대학교가 자사고 학생들 뽑았구나, 그러니까 난 일반고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죠. 자사고라 하더라도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렸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시의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일반은 전년도의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원서 지원의 장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요. 하지만 원서 지원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뭐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다. 수능 최저가 높고 낮음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아. 불합격의 요인은 수능 최저이지만 실제로 원서 지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 너무 높게 접근 가능성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면 실제 이것이 경쟁률을 낮추는 이유가 되고, 경쟁률이 낮으면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될 거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아지면 결국 내신이 하락하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학교의 미래인재 전형이 내신 성적이 낮아요. 최저 점수를 보면. 물론 평균 점수 1.75라는 성적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75는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합격이 돼서 그 정석이 나오기 어렵죠. 자사고 학생들이 섞였으니까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사고라 하더라도, 과학고라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 지역의 자사고가 뭐가 있죠? 민사고가 있겠죠. 민사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 가장 좋은 지점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 같은 경우,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구간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지만, 그리고 강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미래 또는 한림대학교가 의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원대학교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 중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적극적인 도전을 해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을 포함해서 실제 선발되어진 고등학교 유형은 뭔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일반고의 비율이 93.33%예요. 이건 당연하겠죠. 강원대니까. 과학고의 선발 인원이 1명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고 1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는 0명이고 자사고가 4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공고가 14명이고 영재고가 1명이니까, 영재고 0명이니까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자사고의 선발 비율이 4명에서 6명, 그 다음에 과학고의 선발 인원이 1명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교로 분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 이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만 뽑혔다. 이 얘기 아니죠.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이 선발되어졌다 하더라도 아주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원대학교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학교는 그동안 좀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던, 좀 빼먹었던 학교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만큼 많은 분들이 사실 강원대학교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또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만 보고 야, 내신 성적 너무 높으니까 이거 원서 지원해도 아무 의미 없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보시면서 아, 수능 최저 미반영하니까 이 학교는 아마 순천향대학교나 충북대학교하고 비슷할 거야, 내신 성적이 엄청 높아야만 붙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강원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강원대학교 합격을 노리실 수 있는, 합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